안녕하세요. 인권보호관리사의 윤온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권보호관리사라고 말씀을 딱 들으니까 뭔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니까요. 점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신나고 즐겁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인권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장애인 마크 다 알고 계시죠? 뭐 주차장이나 마트 이런 곳에 가셔도, 화장실을 가서도, 지하철을 가서도 이런 마크는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라 힌드렌이라는 분은 우리가 똑같이 이 마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디자이너로서 뭔가 문제의식을 느꼈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보이시나요? 사실은 그냥 장애인 마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밀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은 형상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장애인 마크에서 느껴졌던 뭔가 수동적이고 멈춰있던 이미지에서 아까 그 뉴욕의 디자이너 사라 씨는 스스로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능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새로운 마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마크를 뉴욕시 장애인 표지판에 붙이는 이벤트를 홀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뉴욕시는 처음에 공공시설 파손행위다라고 주장하면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했죠. 하지만 그녀가 만든 마크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를 따라 길거리에 있는 장애인 표지판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작업이 시작됐죠. 2014년 7월 25일 46년 동안 유지되었던 기존의 수동적인 이미지의 마크에서 장애인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준 사라 힌드렌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니까 원래 마크가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장애인들한테 이건 물어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한 거 아닐까요? 라고 부정적인 시선들도 있었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러한 개선 활동은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도시행정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게리라성 이벤트가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긍정적인 여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냥 인권보호관리사라는 어떤 명칭을 달고 인권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삶에서 만연하게 보여져 있는 인간의 권리에 대해 우리는 그냥 지나쳤던 그 부분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딱 하나가 바뀌었을 때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우리 선생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권보호관리사분들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뚜렷하게 뭔가를 개선해 나가는 사회운동가의 역할을 꼭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저 생각 하나로 장애인들의 우리가 생각했던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또 나의 생각 하나로 청소년과 우리 어려운 또 인권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권보호관리사란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국 유학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었으나 우리 간디는 인권운동가로 본격적으로 인도의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가가 되셨죠. 자, 우리 1등석 표를 갖고 있었던 간디가 영무원과 경찰관한테 인종차별을 겪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인권유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았죠. 변호사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를 떠나서 그냥 인종이 인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유린을 당했던 그 뼈아픈 경험을 하시면서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해야겠다. 그 이후로 인도의 아주 중요한 인권운동가로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되셨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요. 흑인 인권운동을 이끈 개신교 목사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요.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분에게도 굉장히 안타까운 흑인으로서의 인권 유린을 당하고 인권 침해를 당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또 여기 보시면은 정신장애인,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가 헬렌 켈러를 만들어주신 누구죠? 그의 선생님 앤 설리번. 이 설리번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큰 아픔을 겪고 이 앤 설리번이 정신장애인으로 있다가 치유되면서 새로운 또 헬렌 켈러라는 인권운동가를 만들어낸 중요한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했던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여성 인권 운동가시죠? 김복동 할머니. 그리고 모든 인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회운동가인 테레사 수녀. 그리고 지체장애인 단체인 사지없는 인생의 대표이자 동기부여 연설가이신 또 닉 부이치치. 이런 분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이요? 사람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노예인권 해방의 대표인 노예제도를 철폐한 미국의 대통령 링컨까지 각 곳곳마다 이렇게 사회운동가를 통해 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인권의 의미와 내용을 알고 인권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리면서 인권의 소중함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이런 분들처럼 대단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에게 교육하는 것,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휴먼 라이츠라고 사람의 권리, 옳음, 정당함, 정의로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옳음, 사람의 정당함, 사람의 정의로움을 구현시키기 위한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인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의 권리이자 사람의 정당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면서 지향해야 할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어떤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평등하게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인권의 특성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권의 특성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이 인권은요,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인권 침해를 받더라도 너는 인권 침해를 받지 말아야 돼.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또 내 인권을 너한테 주는 이런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사람으로서 존중감을 가지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평등한 위치며 누구도 차별받으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 인권의 특성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 사니까, 내가 피부색이 하얘니까, 아니면 내가 피부색이 검으니까, 나는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건강하니까, 이런 뭐뭐 하니까, 뭐뭐 때문에 라는 어떤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적이에요. 내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의 권리를 상호 의존적으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것이 바로 인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은요, 누구에게 독보적으로 나만 중요한 인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이 권리를 인정받아야 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그 가치를, 그 귀중함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돈으로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더 많이 돈적인 어떤 물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물질로 인해서 그 개인이 가진 고유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또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사회적 약자로부터 그 사회적 약자에서부터 모든 사회의 보편적인 모든 분들까지 다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은요, 이 권리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성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여성으로서의 책임,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학생으로서의 의무, 군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내가 가진 권리를 도덕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맺으며 사회관계와 공익을 같이 함께 우선순위로 같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은 권리 중에 가장 최상위의 권리이다. 그래서 물건, 사람, 동물, 또 환경, 자연 다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권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잡을 때에는 인권을 우선순위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인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아동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동, 청소년, 가족, 다민족, 장애인, 여성, 모든 직업군, 문화예술, 스포츠, 노인, 성소수자 등등의 모든 우리가 지금 옆에 보시는 사람들 다 인권의 대상이라는 거죠. 나는 내가 아이니까 아이의 인권이 있어요. 아동 인권을 준수해야 돼요. 그렇다면 또 우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권을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사업가예요. 그럼 물론 사업가의 인권도 있겠지만 사업가가 함께 일하는 근로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인권의 대상은 나 혼자만의 인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우러져서 아이로부터 노인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인권의 대상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권은 어떤 발자취를 가지고 시작됐는지 우리가 그 역사를 무시할 수 없겠죠.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은 분명한 역사적인 여러 인권운동가와 사회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저희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인권의 내용은 이 발자취가 보통 3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 법학자인 카렐 바작이 제시한 3단계 인권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국제사회에 일반화된 구분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3단계의 인권론을 만들었다고 해서 고정화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회 풍토가 달라지면서 문화가 달라지면서 이제는 점점 그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인권은 라이트 오브 맨이라고 썼어요. 자, 여기서 지금 딱 보이시는 게 있죠? 맨이라는 남자를 상징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여성운동과 함께 이제는 라이트 오브 맨이 아니라 휴먼 라이트로 인권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뭐가 보장되면서?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세대의 인권이 점점 세대를 지나고 문화가 지나면서 바뀌어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의 인권이 어떻게 점점 더 정착되고 확장되었는지는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1세대 인권은 자유권을 보장하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요? 그 전 세대는 노예제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기를 요구하는 시민 정치권, 정치적 권리로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 자유,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갖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부당한 체포나 구속, 고문을 할 수 없으며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재판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유권을 허락하기 시작했죠. 자, 2세대 인권에서는 사회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냥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어떤 부분에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다 노동을 할 수 있고 또 실업이 되었지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인간으로서의 생활 수준을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와 교육이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집단권, 3세대 인권이 시작되었는데요. 여성, 장애인, 아동, 난민 등의 분명 같은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차별적인 거나 몸의 특성상 일어나는 이런 특징들에 의해 차별받고 있는 집단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게 되었고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서 사회의 인권을 강조하는 문화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집단들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자결권이라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사회 문화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별로 인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간단히 짚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사회복지적인 역사이면서 인권의 역사와 또 교육적인 역사의 흐름과 같이 우리가 흘러가기 때문에 인권으로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포인트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자,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이라고 불리면서요.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귀족과의 다툼 끝에 서약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 문서는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명시한 것인데요. 자,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마음대로 왕이 부과할 수 없다. 법에 따르지 않는 체포나 감금을 할 수 없다. 규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전체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귀족들이 움직였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하면서 귀족의 말을 왕이 들어라라는 어떤 느낌이 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신분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 마그나카르타라는 이 대헌장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제 인권에 대한 내가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발언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독립선언문 발표 직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부당한 정부에 대한 반역의 권리를 포함해 인간이 내재한 자연권을 선언하게 되었죠. 이 문서는 1776년 버지니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많은 인권선언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시민의 천부인권, 인권은 하늘에서 주었다. 생명과 자유, 재산권을 규정했으며 최초로 행복 추구권을 선포했습니다. 행복 추구권,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1789년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프랑스 혁명, 이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권선언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천부인권, 자유권, 저항권, 그리고 함께 국민주권, 그리고 권력의 분립, 소유권을 불가침의 원칙으로 규정해서 어떻게 보면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을 알리는 시작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후에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대 헌법상 최초로 독일 혁명 때 독일 제국이 붕괴하면서 사회성을 강조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바이마르 헌법이 등장합니다. 19세기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면서요.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권리를 강조했는데요. 이 법은 지금 현재 여러 복지국가의 헌법 제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복지국가의 토대가 되는, 기저가 되는 그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세기 초에 이제 본격적인 이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인권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각 나라에서 이제는 소수 집단과 이런 인권 침해를 받은 차별 집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 여성의 참정권 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여성들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겠다. 참정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달려오는 말에 몸을 던진 운동가 에밀리 데이비슨,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1893년 뉴질랜드에서는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는 결과를 낳았고요. 이후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확대하기 시작했죠. 자, 1948년에는 세계 인권 선언이 시작됩니다. 네, 아까 1919년 아주 중요한 이제 우리 독일에서 일어나는 그 헌법을 통해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이 복지 국가들한테도 계속해서 열려지면서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 유엔은 당시 가입국 58개 나라 중에서 50개 국가가 찬성해서 채택된 인권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문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장전으로도 불리면서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분들이라든지 지금 유아교육 현장에 보육교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은 이 인권선언에 의거해서 여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내용은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종교의 자유, 궁핍 및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했으며 이 선언문은 국제인권법의 토대가 되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헌법 및 기본법의 내용에 반영될 정도로 아주 중요도가 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헌법 또한 이 세계인권선언을 기반하여 제작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1965년에는요, 인종차별 철폐를 협약했습니다. 인종차별은 어떤 인종차별도 허용하지 않겠다.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채택된 협약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언제 가입되었나요? 1978년 12월 5일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인종이나 피부색, 가문, 민족, 종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도 허용되지 않고 또 후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함께 따르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기본 세계인권선언 또 유엔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헌법 또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10조에서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선언을 했죠. 이하 제37조까지는 모두 인권에 관한 한 굉장히 디테일하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죠. 자, 여기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인권에는 어떤 인권들이 있는지 하위 영역, 개별 항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적 기본권은 행복추구권. 아까 행복추구권 나왔습니다. 행복추구권 그 역사의 흐름에 맞게 행동 자유와 인권의 자유발언권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평등권, 성, 종교, 사회적 신분에 등에 의한 여러 가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차별은 금지한다 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신체
사업체의 자유, 사생활에 관한 자유,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 정치활동에 관한 자유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런 자유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내가 나의 것을 챙기고 나의 것을 보장받고 내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을 또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난 누구니까? 사람이니까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인권에 대한 여러 다양한 주체별 인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회권적 기본권이 있어요. 사회권적 기본권은 뭘까요? 내가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와 함께 동등된 인권의 권리인 기본권을 말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동 자유권과 인격의 자유 발언권과 교육 문화권, 이런 차별을 금지하면서 내가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근로의 권리는 뭘까요? 국가의 고용 증진 의무에 따라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의 상권,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노동인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 살아야 할 환경에 대한 권리, 보건에 관한 보호를 받을 권리, 이건 뭘까요? 내가 안전할 권리, 내가 또 위생을 안전하게 지켜야 될 권리, 그리고 내가 가족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한마디로 뭐예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이 있습니다. 청구권적 기본권, 여기는 뭘까요? 청원할 수 있는 권리, 재판의 청구권, 형사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범죄 피해자의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우리한테 준 이유는 뭘까요? 네,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일반적 기본권은 내가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누려야 돼. 아주 기본적인 내가 인간 존재 자체만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자유권적 기본권은 내가 그러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 나의 포함된 모든 환경에 이르기까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면은 내가 스스로 이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하겠죠.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서 내가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질 수 있는 의무도 포함이 됩니다. 사회권적 기본권도 마찬가지겠죠. 자유권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청구하고 얘기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사회권적인 기본권에 있어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단결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또 내가 기본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교육들을 들어야 하는 그 권리를 말합니다. 내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소외당한다거나 내가 어떤 지금 경제적 상황들이 내가 문화를 향유하고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사회적 기본권이 박탈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내가 근로자로서 산재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한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이 박탈당했다, 침해당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나는 내가 군대를 들어갔는데 쾌적한 환경이 아니야. 너무 더러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건강상이 나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도 환경권에서 내가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군대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예전 같았을 때는 굉장히 힘든 또 환경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여러 이런 사회권적 기본권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 허용하란 말이야? 근데 어디까지 우리가 권리를 인정해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관계를 맺는 어떤 이익적 관계를 맺거나 또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리더들 또 이렇게 통솔을 해야 되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권리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의무에서 하지 않으려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와 분위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보호관리사분들은 이 인권과 의무와 책임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한쪽의 약자의 인권만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강자의 인권만을 들어서도 안 되는 가장 중립적인 인권, 그 각자가 다 가진 인권이
가장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로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내가 생각해보는 인권과 인권의 개념과 인권의 역사를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우리나라 인권 법률에 대한 이해를 가져보았습니다. 저희가 인권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그것을 다 법률적으로 알아야 하고 법률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권보호관리사분들은 변호사로서의 지금 교육을 듣는 것도 아니고 법무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법률들을 알고 조금 더 저희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가 뭔지를 잘 알고 있어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인권보호관리사분들은 지금 오늘부터 앞으로 배울 인권의 다양한 내용을 들으셨을 때 다른 지금 옆에 있는 분들보다 더 빠르게 인권에 대한 정보를 들으신 겁니다. 그럼 이 정보를 들었던 것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알리고 그들의 인권을 잘 듣고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 건지를 찾아보고 또 그들을 관리해 주는 것까지. 그 관리라 하면 내가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연결하거나 또 그런 기관과 조율을 해서 침해받았던 인권이나 박탈당했던 인권에 대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인권에 대해 내가 그냥 이때까지는 지나쳤던 간단한 일들이 앞으로는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느끼고 생각해서 어떻게 이런 지금 현장을 내가 도와주고 바꿔나갈 수 있겠는가 생각하며 그 시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인권보호관리사로서의 사명과 또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